자, 여러분,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고요, 여러분 교재 14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휘 능력의 학습이 쉽지만은 않다. 가령 독해나 문학 파트는 기왕지사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어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 어휘는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다시 말하면 단어의 정확한 본래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죠? 확장적 의미니 또 적용한 문제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단원으로 얘기하면 고유어, 한저, 속담, 다음에 또 관용구, 또 내지는 순화어, 이런 얘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 지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어학 과목의 학습이 시작된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고유어, 그래서 기본적인 뜻들, 또 빈출하는 고유어들 목록으로 이렇게 도들새김 학습을 할 테니까, 물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만, 좀 더 공부를 이렇게 했음네 하는 예력으로 여러분 중요한 비중이 있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간합산이 수다스러운 사람, 간연스럽다, 가난하고 어려운 데가 있다, 간음, 요 공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간음, 자, 다음에 가름, 그리고 갈음, 발음이 비슷한 그러나 표기가 다른,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갸름, 이런 형태의 표기들의 구분, 혼동하기 쉬운 고유어들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음은 눈대중이에요. 눈대중으로 어림짐작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념 간음을 잘해야 음식이 맛이 난다. 이럴 때 눈대중, 또 내지는 군에 갔다 오신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군에 갔다 온 직장인들은 생각할 때 간음새, 간음자, 0점 사격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눈대중 어림짐작이 간음이고요. 이 둘은 형태소 분석, 그 어원을 형태소별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르다에서 출발해요. 가르다 플러스 명사형 어미 또는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갈음은 그 어원에서 갈다, 이게 어간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역시 이 둘은 명사형 어미일 수도 있고 명사와 전미사일 수도 있지만, 어근, 뜻을 지닌 이와 같은 어근의 뭡니까? 그 뜻에서부터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름은 가르다니까 뭐예요? 분할, 나누다, 분할하다, 나누다. 그래서 판가름이 났다, 승부가 판가름이 났다. 갈음은 갈다라니까 대신하다 또는 교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을 갈음, 발음은 가름입니다만 표기는 갈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갈음하겠습니다 하면 대신하겠다. 또는 새 책상으로 갈음, 발음은 가름입니다. 갈음하겠다 하면 교체 이런 뜻이죠. 갈도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리고 갸름은 얼굴이나 모습이 살찌지 않아 보이게, 그러니까 뾰족하고, 영어로 잠깐 빌리겠습니다. 샤프하게 날렵한 특선 이러잖아요. 이런 계란형으로 생긴 미명의 얼굴을 말할 때 갸름하다, 약간 살이 빠진 듯이 여위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혼동하기 쉬운 말들 구분해 보시고, 가두리, 물건가에 둘린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가리산이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 실마리가 되겠고요. 가말다는
헤아려 처리하다인 반면에 가멸다 꼭 알아두세요. 가멸다는 넉넉하다. 재산 따위가 넉넉하다 이 뜻이에요. 가웃 알아두고요. 가웃은 보통 절반 정도의 분량. 가위 눌리다. 꿈자리 산합죠. 가위 눌리다. 가탈. 방해하는 조건. 까다롭게 구는 일이고 가풀막. 몹시 가파르게 비탈지면서 가풀막이라 그래요. 간동하다. 단출하다. 갈무리 마무리하는 것이죠. 갈름은 금방 얘기했고요. 그리고 갓바치 내일 모레란 속담이 있습니다. 갓바치는 가죽신을 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옛날엔 백정신분이었죠. 그래서 갓바치 내일 모레란 말은 신용이 없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계계달. 아까 군대 얘기 나왔는데요. 이 계계달은 우리 흔히 군대에서 계기다 이런 말 하죠. 뭐 버티다, 그죠? 또 내지는 마찰이 일어나면서 표면에 닿거나 이런 식으로 성가식에 달라붙다. 이런 식의 계기다가 아니고 표준어가 계계다입니다. 꼭 알아두고요. 거리끼다를 혹시 꺼리끼다 이렇게 상기역으로 쓰면 안 됩니다. 뭐 초음절을 거리끼다 알아두고 거스러미는 손가시를 뜻합니다. 긍성드뭇하다. 흔히 우리 한자로 산재해 있다 이런 말 하죠. 괴걸대다. 그리고 겹고 틀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3대에 보면은 병하와 겹기는 겹고 틀던 수제라. 지지 않으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다. 굳이 한조로 바꾼다면 난형 난제. 그죠? 백종지세 이렇게 되겠죠. 결국 해다 알아두시고요. 결단 고유입니다. 한조 결단 표기와는 달라요. 결단은 쌍디귿 표기 조심하고 니은에 살림이 망하다. 곁두리 이건 우리 참이라 그러죠. 새참. 다음에 고래실 바닥이 깊고 아주 물기 좋아 기름진 넌. 흔히 우리 한적으로 문전옥답 그러잖아요. 고래실 고유로 고명 고가려두기 바랍니다. 음식 위에 음식이 맛깔스러워 보이라고 얻는 그와 같은 재료를 통칭해서 고명. 먹기도 하죠. 가령 여러분 설날에 떡국 드실 때 떡국 고명으로 보통 김, 계란, 그리고 소고기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원래는 껌고기인데요. 우리 웃기와도 뜻이 비슷합니다. 웃기는 모양, 음식의 모양 내는 재료죠. 그래서 고명달, 외동달은 다릅니다. 고명딸은 음식이 있고 위에 더 던지는 재료가 고명이니까 아들 있는 집안의 외딸이 고명딸이고 외동딸은 무남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달랑 딸 하나밖에 없는 것을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뜻이 다르죠. 고삭불이 알아두고 곤드레 만드레. 우리 그 젊은 누굽니까 현빈이라는 친구의 노래죠, 그죠? 노래 제목 곤드레 만드레. 골 알아두고 곰비님비 자꾸 곰비님비 자꾸 곰살궂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곰살맞다 비슷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입니다. 곰살맞다 또 곰살갑다. 다정하고 싹싹하다, 다정하고 상냥하다, 다정하고 친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곰살궂다, 곰살갑다, 곰살맞다는 뜻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다정하고 싹싹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걸 뜻합니다. 다 쓰이고요. 공변되다, 공평하다 이런 뜻이고 괴괴하다. 분위기가 조금 을사년스럽죠. 그게 보니까 아주 쓸쓸을 느낌을 들 정도로 고요하다. 괴란 척도 연결해두고 괴발 꼭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괴는 고양이의 고어입니다. 어른들 보시면 야 이 괴야 이러면 고양이의 고예요. 그 고양이 발인지 독의 발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글자를 삐뚤삐뚤 적은 모습을 괴발이다. 얘가 표준어였어요. 원래 표준어였고 이제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신규 표준어로 39개 단어 항목을 신규 표준어로 이제 설정했는데 이 개발, 세발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얘는 비표준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도 표준어예요. 그런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뜻은 흡사합니다. 자, 구순하다, 국으로 재생긴 그대로 굽쟁이다 알아두시고 길을 펴지 못하다. 그리고 궁식거리다. 궁식거리다 자꾸 뒤척이죠. 또 니은처럼 머뭇거리도 됩니다. 우리 메밀꽃 필무렵에 보면은 궁식 장군들이 이제 파장 무렵에 궁식거리고 있다. 걸어모으다와 긁어모으다는 비슷합니다. 표기는 좀 다르지만 한번 구분하고요. 그리고 길마, 우리 흔히 사투리로 질마 그럽니다. 길마입니다. 소위에 어떤 물건을 얹도록 이렇게 얹는 안장을 총칭해서 길마라 그래요. 다음 길품색을 해두고요. 까치놀 연결해 둡시다. 깍둑썰기, 발음은 깍둑썰기입니다. 그 둑 디귿이라는 표기 주의하고, 깔추가다 깜냥, 깜냥은 영양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 해낼 만한,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니까. 또 깝살리다, 찾아온 세람을 따돌려 보내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꼭 연결합시다. 꼭띠는 뒤통수의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주로 이제 신체와 관련된 고요들, 내장기관 이런 것도 한번 주제별로 모둠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장단지가 어딘지, 오금이 어딘지, 오금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구부러지는 안쪽이죠. 뭐 이런 식으로 뜻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꼼짝달싹은 다른 표현으로 옴짝달싹이 됩니다. 옴짝달싹. 자, 꿀리다. 뭔가 기세가 꺾이는 거죠. 꿀리다. 끌미 터달아두고 끝발 표기 조심하세요. 그죠? 노름의 수주로 많이 사용되죠. 다음 니네 나우, 조금 많게, 조금 대비적인 표현이 골막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골막하다. 골막하다. 골막하게 무사가 되는 거죠. 골막하다는 조금 부족한 듯하다. 그럼 조금 남게는 나우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날포, 포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포는 남짓 도간을 의미하죠. 남새스럽다 꼭 알아두세요. 먼저 여러분들 원래 나무새스럽다가 본말, 다음에 준말로 남새스럽다 준말, 따라서 기존에 본말 준말 둘 다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 상향 조율하는 것은 최근에 표준으로 격상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둘 게 지금 나오는 뭐예요? 남사스럽다를 우리 언중들이 많이 쓰니까 그와 같은 현실성 입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실용적 차원에서 남사스럽다고 뭡니까? 바로 표준어로 격상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표준어예요. 응? 그러니 남사스럽다, 남북이 약간 부끄럽죠. 비웃음을 살만하다 뜻이고, 내로라하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로라하다, 여기 리을입니다. 리을. 내로라하다. 흔히 내노라 해서 니은으로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내로라하다, 내노라한다라는 표현은 보시듯이 어떤 분야, 뭐 계층이든 또는 일의 어떤 그 직업이든 대표할 만하다, 뭐 이런 것을 내로라하다. 너나들이 너름새 중요합니다. 너름새. 자, 너름새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일반적인 뜻. 다음에 판소리에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뜻은 일을 주선하는 솜씨입니다. 일을 주선하는 솜씨. 그죠? 야, 저 사람 참 너름새 있다는 표현하죠. 이걸 너름새라 그리고요. 판소리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름새. 판소리, 너름새, 이코 발림이다. 판소리에서 발림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고 하니 발림은 발람이 아니고 발림입니다. 발림은 바로 판소리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몸동작입니다. 판소리 부르는 사람이 차렷자세로 나 태어난 이 강산에 이렇게 뭐 군가 부르듯이 안 하죠. 감정이 격할 때는 막 앉았다가 엎어졌다가 이런 판소리 창자의 몸동작을 발림이라 그래요.
발림과 같은 뜻이 되고, 창안일이 발림, 창은 노래, 안일이 판소리 이야기로 사슬로 연결하는 부분, 다음에 이런 몸동작, 발림 등이 뭐가 됐다? 혼연일치가 된 경지를 느름새 있다, 느름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어의 뜻, 판소리에서도 두 가지 뜻 정확하게 알아둘 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두드러지죠. 여러분들 그 밑에 너비 안이는 너비 안이 얇게 양념한 쇠고기입니다. 널빈지는요, 잘 보시면은 이게 빼도 돼요. 따라서 빈지로도 쓰입니다. 널빈지 또는 빈지 그러면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문입니다. 왜 재래시장에 가면은 마늘 상점에 이렇게 팔았다가 저녁에 닫을 때는 옆에 이제 함석으로 만든 문을 이렇게 붙였다가 다음에 아침에 문 열 때는 떼었다가 이런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문을 널빈지 또는 빈지라고 합니다. 노가리 아시죠? 명태 새끼도 되고 거짓말을 속스럽게 속되게 이럴 때 노두돌 연결해 두고 노량으로 노박이로 봇박이로 줄곧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김첨지는 노박이로 비를 맞고 있었다, 뭐 줄곧 계속 이런 표현이죠. 그때는. 자, 눈썰미 조심하고요. 표기 상시였습니다. 그리고 늑장 그거 주의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늑장을 부리다, 늑장 이퀄 늑장 둘 다 맞아요. 표기가 꿈을 그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로 느리느리 꿈을 그리는 말을 늑장 기억도 되고 늑장 지어도 됩니다. 늘 차다, 능란하고 재빠르다. 여러분 하나 알아둘게. 우리 외래어라 보이죠? 퀵 서비스 있죠? 이것의 순화어, 외래어는 기본적으로 순화의 대상이거든. 그래서 이 순화어가 뭐냐 하면 늘 찬 배달이에요. 능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때 늘 차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능갈치다, 능글맞다 아시죠? 능청도 연결해 두고 18쪽 봅시다. 디귿입니다. 다락같다, 다랍다 연결해 두고 닥달할 때 표기 조심하세요. 닥달할 때 상격이라는 것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닥달 그러면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을 냄, 닥달하다, 그런 뜻이 있죠. 단출, 얘도 표기 조심해야 돼. 단출하다. 차림새 따위나 식구, 그죠? 단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단출입니다. 단출하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다, 차림새가 가볍다, 뭐 이런 뜻이에요. 댓글이 알아두시고요. 덕이 고운의 평평한 땅, 더위 잡다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대면대면하다 잘 나옵니다. 친근감이 없이 예사롭다. 그냥 싱둥벙둥 아무런 관심 없이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대면대면하다. 도담도담. 그게 우리 아이 가지면 태명이라 그러죠. 태아 상태의 애 이름을 지을 때 도담이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잘 놀면서 잘 자라는 모양. 도담도담. 도리기 연결해 두고 돌잡이, 촛골에 돌상을 차립니다. 그 여러 가지 올려요. 실, 돈, 보니까 곡식, 부채, 국수, 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돌잡이 가보면은 보통 마이크도 올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돌을 맞은 아이가 잡으면 언론사 쪽으로 진출하겠다, 또는 가수가 되겠다, 이래서 부모들이 좋아라 박수를 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동난쥐. 방개는 아주 작은 개입니다. 개, 바다에 있는 작은 개, 방개 적화를 말합니다. 동해매다 연결, 동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건드려 일어나는 걱정, 불행입니다. 우리가 동티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두꺼비 시름, 성부가 나지 않은 두남두다 꼭 알아둡시다. 잘못을 두둔하다. 다음에 애착을 가지고 돌보다, 둘 다 두남두다의 뜻이니까요. 두루뭉술이 연결해야 되고, 두억신이는 야차라 그러죠. 사나운 귀신입니다. 둔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둔치가 우리 고유로 표준어이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순화할 때 고수부지 이런 말 들어 쓰죠. 한강 고수부지에서. 얘는 일본식 한주어입니다. 그래서 순화한 우리 고유인 둔치로 써야 옳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해해 두실 것. 밑에 보니까 득달같이 바로 위에 몇 개 빠뜨렸네요. 디용박이 연결해 두고 뒤치다거리 표기 조심하세요. 둘의 인격적인 점잖은 무게, 터팀전 연결하고 득달같이 들매건, 다음에 드립다 요거 주의하세요. 드립다 하면은 우리 드립다 쓰면 안 됩니다. 표기가 드립다가 아니에요. 드립다 하는 것은 마구 세차게 들이대는 표현을 드립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이어두시고요. 그리고 따따붙다 딴죽 딴전을 부리다 똘기 체익차는 과일 똥딴지 연결해 두고 뜨악하다 뜬금없다 엉뚱하다 갑작스럽고 엉뚱한 것을 뜬금없다 그러죠. 뜻깨질 이거 한글 맞춤법 21항 여러분 2번에 나오는데 뜯다 여기 어원이 뜯다로 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뜨개질 할 때 표기가 아주 다르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다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뜻이 다른 둘 다 표준어입니다. 뜨개질은 옷의 솔기기 따위를 왜 두꺼운 옷 같은 것을 어때야 됩니까? 세탁을 할 때 옷의 그 이은 부분 있죠. 이게 솔기라 그러는데 이걸 뜯어내는 작업들을 일컬어 뜨개질 그러고요. 여기 나오는 뜨개질은 뭐냐 하면은 털실 따위로 뭐 대바늘 같은 걸로 양말이나 뭐 장갑 따위를 뜨는 것을 뭐란다? 뜨개질 그래요. 뜻이 다른 말로 둘 다 표준어니까 의미를 구분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띠앗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돈다기 예제는 한번 밑에 해설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21쪽에 미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름 알아두시고요. 마름은 보통 보면은 지주가 있잖아요. 땅 주인인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소작인이 있죠. 소작인 도주라 그러던데 이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주를 받아가지고 지주에게 상납하고 이 중간계급입니다. 계급적으로 보면 마름이 소작인을 관리하니까 더 계층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우리 김유정의 동백꽃 보면 점수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계층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성격도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당돌하고 당찬 자기 편이 분명한 여자이고 소작인의 아들인 나는 왠지 온매 기주가 이거잖아요. 그 기가 죽어 있으니까 얘는 뭐 어리숙하고 좀 순박한 죄송합니다.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또라이 기질이 말하자면 바보형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설정도 가만히 보면은 그와 같은 상황이나 계층에 따라 인물의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마름 공부했고요. 마수거리 연결해 두고 다음에 만물할 때 맛은 이 접두사예요. 맛. 여기 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족 관계의 맞이, 맏아들, 맏며느리 친족 관계의 맞입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곡식을 얘기할 때 그해 처음 나온 곡식 또는 과일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접두사니까 구분하고 만물 됐습니까? 만물은 과일, 푸성기, 해산물 등에서 그의 맨 처음에 산출되는 나는 것을 말한다. 말전줄, 이간지죠. 이간질, 말전주. 다음에 맨하는 거 관형사와 접사 요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관형사로는 맨이 길게 발음되고 띄어쓰게 합니다. 맨 꼭대기, 맨 처음 길게 발음되죠. 이때 맨은 관형사로 띄어쓰면서
거기 뜻은 무엇입니까? 더할 수 없이 이런 뜻입니다. 니은도 알아두고 디귿의 접사. 그러니까 맨발, 맨손, 맨주먹 할 때 맨은 주로 신체 기관과 연결되면서 맨입 짧게 발음되면 접두사니까 붙였어야 돼요. 자, 머쓱하다, 무한당해, 어색하다. 먹을거리 중요합니다. 표준어. 먹거리도 표준어로 격상되었다라는 말. 다음에 멍에, 마수의 목에 거는 구부러진 기역자형의 막대. 흔히 구속이나 억압을 뜻하는 비유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멱살이 알아두고요. 목고지. 원래 잔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축제라는 말이 있어요. 대학에 가면 축제예요. 축제의 순화가 잔치라든가, 축제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좀 전에 본 고수부지처럼. 그래서 잔치라든가 또 목고지, 대학 축제를 목고지 이런 표현 쓰죠. 이런 것들로 순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권장사항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목고지 봤습니다. 그리고 모돌이 알아두고 모자라지다, 달아서 없어지다, 몰강스럽다, 못내, 마음에 자꾸 두어서 잊혀지지 않죠. 못내 그리운 사람.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 더 알아둘게. 바로 밑에 몽리. 이 몽리는 심술 부리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몽리를 부리다. 몽리. 요거 알아두시고요. 몸이 아니고 몽입니다. 그래서 몽리를 부리다.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이럴 때는 이 고요로 표기가 니은이에요. 몽리. 근데 몽리 발음이 똑같아요. 이것도 몽리로 발음이 안 되죠. 몽리로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건 한자예요. 굳이 써보면은 이렇게 몽 다음에 이룰 리자 몽리. 이건 법률 용어에 많이 쓰이는데 몽리란 한자에는 발음은 같습니다. 몽리는 이익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몽리라 그래요. 그냥 몽리 면적이 어느 정도냐? 금전적인 이익을 본 면적. 땅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이렇게 자기 땅이 들어갔다든가 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금전적인 바로 밭주 돈을 그럴 때 몽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한자하고 발음이 의리 똑같죠. 표기는 다릅니다. 고요 몽리는요, 금방 얘기 드렸듯이 보다면 심술 부리는 성질이고 문열이 알아두고 한 배 또는 한 티에서 한 목에 새끼를 4대빨이 넣잖아요. 돼지 개들은.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온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온 새끼를 바로 여기는 문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열이는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몸집이 작고 힘이 없어요. 사람들로 견주어 얘기할 때 얘기 문열이 같은 놈 이러면은 이건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물함 없다, 물음 맞춤. 물음 맞춤은 대질 신문과 비슷합니다. 무자맥질 연결해 두시고. 문문하다, 무르고 부드럽다. 물색 없다. 행동, 말 등이 형편에 맞거나 조리에 닿지 않다. 물수제비 뜨다. 잠방잠방, 얄팍한 돌을 던져서 수면 위를 이렇게 뜨게 하는. 그리고 뭉뚱그리다, 미리네 꼭 알아두고요. 은하수인데 거기 한자로 원래 미르가 용이에요. 미르. 잘 보시면은 이 미리네라는 은하수의 고유어입니다. 근데 원래 고어에 옛말에 미르가 용이에요. 용. 용이 미르입니다. 용. 플러스 고유어 내는 뭐였다?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천이죠. 그죠? 용천이라는 말은 뭐다? 하늘을, 그죠? 용이 날아다니는 하천이다. 수가 물이니까 이 은하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용이 날아다니는 하천, 은하수. 그게 바로 여기 의가 이로 변하면서 고유어 미리네로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용천에서 비롯된 말이죠. 우리 고유어끼리. 우리 경상도 할머니들은 욕을 잘 하십니다. 지랄 용천하고 자빠졌네 할 때 용천이란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르란 용이란 고요와 다음에 하천을 의미하는 내의 고요의 합성어가 미리네입니다. 언하수라는 뜻이야. 연결해 두고요. 미립이 투다. 미립을 투다 있죠. 미립은 이치나 요령입니다. 미립이 투다. 미립을 투다는 말은 일이나 요령을 깨닫다 이런 뜻이죠. 미투리 연결해 두고 다음에 밑광스럽다. 밑절미는 사물의 토대, 기초가 되는 토대를 밑절미라 그럽니다. 자, 다음에 23쪽에 비읍 볼까요? 바리박, 우리 앞에서 단위명사 할 때 한 발이 두 발이 할 때 바리는 말과 소 등에 싣는 뭡니까? 바로 짐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가 바로 여성의 밥그릇 얘기했죠. 따라서 바리밥 하면은 여자의 밥그릇에 푼 밥을 의미해요. 바위 없다. 바위가 전혀의 방언인데 고유합니다. 바투, 두 물째 썩 가깝게 고삐를 바투 잡고 이런 말이죠. 반기 알아두고요. 다음에 반지 빠르다. 민첩하고 약삭 빠르다. 그게 발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게 고양이가 담을 발밤 넘고 있죠. 발치 연결해주고 다음에 방짜 품질이 좋은 노쇠를 녹여보고 만들다면 다시 두드러 만든 그릇. 우리 보면 장인들 보면 안성의 유기그릇 유명하잖아요. 방짜 녹그릇은 어원이에요. 옛날에 관에서 또 관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녹그릇이 이렇게 있다면 이 밑에다가 그죠? 녹그릇 이 밑에 부분이죠. 여기에 관에서 관장할 때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모방자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걸 방자 그러는데 이 모방은 바로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의 성씨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보면 낙관과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비롯해서 방자라는 표현이 그릇도 방자 그릇, 아주 훌륭한 유기 그릇 이런 뜻입니다. 녹그릇. 자, 연결이 되셨죠? 방자. 배알 창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속만 배짱 이런 뜻이죠. 버금, 어떤 다음에 버금입니다. 2등쯤 되죠. 벌어집 따라두고 버성기다. 벅벅이 틀림없이 별이 구간해 두세요. 그래서 이 줄을 잡아당기면 그물이 오물이었다 펴졌다는 핵심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이 되면은 보통 비유하건대 어떤 뼈대, 중심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보드기 연결해주고 마디가 많은 어린 나무, 보짱, 다음에 보풀 연결해두고 우리 보풀하기 이런 말이 있죠. 다음에 본데 없다. 본데 없다. 말은 보고 배운 것이 없다. 또는 행동이 예의범들에 어긋나다.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본데 없는 거예요. 본치, 남의 눈에 띄는 태도, 겉모양. 볼가심. 미연에 보면은 시장기나 궁금함을 묘사하는 군것질 같은 건데 우리 속담에 쇽쥐 볼가심할 것도 없다. 아주 가난한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볼가심 알아두고 볼성사납다. 쌍시표기입니다. 보기에 역겹다. 쌍시표기 주의하고요. 봉죽, 그게 봉죽꾼 이런 말이 있죠. 원래 한자에서 유래합니다만 거들어 도와주다. 불야 사랴 연결해두고 부수수, 부시시 아닙니다. 부수수입니다. 또 으스대다, 으시대다가 아니죠. 이 표준어가 아니고 으 표준어, 부수수, 어수수, 어수대다 등등이 있습니다. 기억해두고 부하는 허파를 뜻하는 고유입니다. 자, 들슈수도 어떤 일을 하게 하다. 부축이다 연결해두고 부축히다 하면 안 돼요. 부축이다 평음입니다. 불티나다 불현듯이 비켜가다 비껴가다. 비웃, 청어를 식료품으로 일컫는 말 비웃. 비접, 자리를 옮겨서 요양함. 들어 옛날 우리 보통 실록 같은 거 보면은 뭡니까? 바로 대군 마마께서 비접을 가셨다면 아파서 궁궐을 나가 사가로 요양을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접 알아두고 빈털, 털이가 아니죠. 표기 조심하세요. 빈털, 털이 요 뒤쪽은 바로 발음대로 털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필미, 재앙이나 탈따위가 생기는 원인, 빙충맞다. 어리석고 수줍음을 타는 배가 있다. 뻔뻔하다. 뻘쭘하다. 이 속
헛된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고 민망하다, 뭐 이런 표현에 뻘쭘하다. 방송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속어 단계라고 보이죠. 뿌듯하다 연결해 둡시다. 자, 시옷 갑니다. 우리 교재 25쪽입니다. 사북, 부치의 사북자리, 질부치 아랫머리, 이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비유가 그러세요. 그래서 최인훈의 1960년 발표된 광장이라는 소설이에요. 광장.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은 명주는 지금 사북자리에 서 있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랑에 연결해 두고 산소리, 살아있다, 그지? 살아있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속이 살았어. 속은 살아서 남에게 쉽게 굽히지 않는 이런 말을 산소리라 그래요. 다음에 살뜰하다, 알뜰살뜰 이런 표현이 있죠. 정성과 규모가 있다. 살천스럽다, 쌀쌀하고 매섭다. 다음에 생계만개 연결해 두고 생뚱맞다,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다, 이런 표현. 그리고 선불 맞은 호랑이 날뛰듯,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선불 맞은 호랑이 날뛰듯 하면 아주 살짝 설 맞은, 다시 말하면 빗 맞은 총알인데 그 호랑이를 쏘려다가 호랑이가 빗 맞은 총알에 닿게, 총알이 빗 맞게 되면 막 길길이 뛰겠죠. 따라서 선불 맞은 호랑이 날뛰듯 하는 것은 길길이 뛰고 화를 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설레발치다, 부산하게 아주 수다스럽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설레발 이런 얘기하죠. 설명하다 연결하고 성기대는 공간, 두물치 공간이 뜨다, 띄엄띄엄하다, 성글다, 복수표준어입니다. 두 개가. 성금, 보람인의 효력 또는 지켜야 할 명령을 성금 그래요. 소설이 바람 이어두고요. 손방은 꼭 알아둡시다. 할 줄 모르는 솜씨를 일컬어 손방 그럽니다. 솔기, 좀 전에 옷감과 옷감을 잇대인 부분입니다. 그게 뭐 실로 이렇게 박아서 매듭을 하는데, 솔기를 뜯어내는 작업을 뭐라 그랬다? 조금 전에 여기 나오는 뭐랬습니까? 뜨개질이라 그랬잖아요. 뜨개질. 뜨개질과 다르고 둘 다 표준어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술추렴하다 연결해 두고요. 슬기 아시죠? 일을 추리내가는 재능, 슬기롭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배, 신압으로 모르던 사이에 조금씩 10부다, 마음에 차지 않다. 다음에 시세우다, 공연이 미하고 싫어하다. 그래서 질투하다, 이런 표현이 시세우다. 시세움하면 시침이 꼭 알아둡시다. 원래 우리 송골매, 보라매, 길들이는 매 이름 아닙니까? 그 매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뿔같이 만들어다가 자기 이름, 주인의 이름을 적고 매 꽁지 속에 넣은 일종의 매에 대한 소유주의 이름표입니다. 이걸 시침이라 그러는데, 이 매가 날다가 아직 훈련이 덜 됐다면 자기 집으로 못 가고 다른 집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매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의 바로 매로군. 근데 탐이 나죠. 시치미를 싹 빼고 자기의 시치미를 넣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런 표현들을 뭐라 그래? 여기 나오는 시치미 떼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니은에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태도를 시치미를 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신기려 장수, 신발 고치는 사람이죠. 생이질, 시향의질인데 남 바쁠 때 귀찮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쏠쏠하다, 어떤 품질 수준 정도가 뭐 돈벌이가 쏠쏠하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아주 길이 이상이다. 쑥대머리, 뭐 이런 말, 여러분들 거기에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옥중가 중에 하나의 대목입니다. 쑥대머리. 다음에 시내리 시도리 알아두고요. 시바지도 연결해 둡시다. 자, 9번 한번 접근하죠. 다음 보기에 빈칸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말. 혀끝이 청양고추가 무척 매웠다. 우리 청양고추 하면 뭐예요? 여기 나오는 4번에 알싸하다. 다음 사랑방은 화로불로 새벽까지 뚜뚜댔다. 뭉근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뭉근하다는 것은 불길이 끊이지 않고 뜨뜻하게 이어짐을 뜻하죠. 나이 어린 남편을 둔 것이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였다. 기쁘다가 들어가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기쁘다 할 때 마음에 차지 않다 이런 얘기죠. 술잔이 빈번히 돌아오는 바람에 나는 건화하게,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를 건화하다 그러죠. 자, 이렇게 보면 속절없다가 뜻입니다. 속절없이 달님에게 화풀이를 해 되겠지. 여러분 한동안 떠메시지 노래도 나오죠. 이때 속절없이는 단념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경우, 특별한 방도가 없을 경우를 이르는 말로 속절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응부터 연결해 갑시다.